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나는 전문직이고, 그리고 나는 뭐 탄탄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은 나는 좀 빡센 남들이 따기 어려운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은 AI한테 좀 대체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AI를 진짜 잘 활용하신 분들은 정말 모든 직업들이 다 대체가 될 수 있겠구나.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유망 직업은 배관공이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물리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AI가 대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AI가 너무나도 많은 직업들을 대체하고 흔들릴 거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뭔지, 또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AI한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 생각도 나눠드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세무사나 또 회계사 이렇게 많이 뵙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한번 그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요즘 어떠냐고. 근데 10중 8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예전보다 단가가 많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소규모 신고건들은 요즘 AI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면 또 AI를 잘 활용하고 계신다면은 직원 한 명이 AI 써서 더 많은 업체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릴 겁니다. 근데 원래 세무사 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있어야 처리하던 일들을 지금은 AI 하나 잘 쓰는 사람이 다 이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그럼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AI한테 대체됐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계시겠죠. 아니면 단가가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더 일들이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일 겁니다. 또 변호사님들을 보셔도 이 변호사님들 업무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판례 조사하고 서면 작성하는 걸 겁니다. 근데 지금 AI한테 이 사건 관련 판례를 다 찾아줘 하면은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서면 초안도 AI가 써주는 곳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는 주니어 변호사들이 2~3명이서 밤새워서 하던 일을 지금은 이제 시니어 변호사 1명이 AI 갖고 혼자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니어 변호사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많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셨겠지만 AI로만 법원에 나가서 승소한 사례들도 있고, 대형 로펌들도 이제 신입 변호사를 안 뽑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데 들인 시간과 돈은 그대로인데 이제 시장에서 나한테 지불하려는 금액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잖아요. 정년 보장이랑 연금. 근데 지금 MZ 공무원들도 퇴직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급여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공무원 연금이 내가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고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의사도 AI 영상 판독 정확도가 이미 전문의 수준을 넘어선 영역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과 진단, 안과, 망막 판독, 그리고 병리 슬라이드 분석, 이런 영역에서 AI가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내고 있죠. 당장 당연히 의사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의사 자리의 총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압박감 느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근거, 자격증, 직장,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평생을 책임져주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건 공포를 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러한 현실을 알아야 어떻게 대비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AI가 이렇게 빠른 모든 분야를 파고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대체가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바로 당신이라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번 AI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AI가 빠니보틀처럼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을까요? AI가 곽튜브처럼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 채널을 보는 이유가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어떤 향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페이커도 한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정이 없이 게임을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AI가 그렇게 게임을 한다면은 관객, 그 게임을 보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말을 한번 페이커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게임이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게임을 하게 된다면은 엄청나게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실수, 노력, 서사 없는 그런 게임 경쟁을 사람들이 볼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복제가 안 됩니다. AI가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투자 조언이라도 워렌 버핏이 하면은 바로 믿고 그냥 뭐 AI한테 물어봐서 나오는 투자 조언은 우리가 반신반의 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의 힘입니다.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구분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실력 자체는 AI가 대체할 겁니다. 하지만 퍼스널 브랜드는 대체를 못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AI한테 밀릴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업무 자체는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무 이야기를 가장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다면은 그건 AI가 절대 못 뺏을 겁니다. 자격증은 시장에 수만 명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 힘은 오직 나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자격증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 당신이라는 그 캐릭터가 자산이 되는 게 바로 AI한테 대체가 되지 않는 방법이고 또 AI를 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유명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저는 뭐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인데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맞는 사례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충주맨 아시죠? 김선태 주무관, 충주시청 공무원이었던 분이요. 이분이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시장님이 홍보 유튜브 해야 되니까 좀 홍보에 좀 일가견이 있는 직원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켜서 시작한 걸로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막 조회수가 터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올리고 또 올리고 올리다 보면서 이 사람이 시장 조사도 하고 충주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망했던 공무원 유튜버와 정반대 방향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충주맨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충주맨이 퇴사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기존 충주시 채널에 거의 2배가 되는 구독자를 모은 것.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냐면은 그 충주맨 자체가 브랜드가 됐다는 거예요. 충주맨이 공무원 조직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옮겨가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그 기관을 빛나게 한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의 위력입니다. 이 사람이 소속이 바뀌고 직함이나 위치가 바뀌더라도 그 사람한테 쌓인 신뢰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법률 시장에서 AI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례 검색, 서면 작성, 계약서 검토까지는 다 AI가 해주는 시대가 됐는데 그 와중에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을 잘해둔 변호사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법률 서비스의 단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소비자들은 더 많은 변호사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정보가 평준화되니까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더 실력이 좋은가 이거보다도 누가 더 믿음이 가는가 이걸로 기준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봤는데 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실력으로 이기기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잘하니까요. AI가 실력의 격차를 좁혀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서사 없이는 그 사람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의 수단이 꼭 유튜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튜브를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여전히. 인스타그램은 릴스가 있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유튜브 롱폼을 찍는 거는 아무리 AI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특히 긴 영상에서는요. 또 라이브 영상. 이런 것들은 유튜브로 하기가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으로서의 수명이 가장 깁니다. 유튜브가요. 블로그 글이나 SNS 게시글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묻히게 돼 있습니다. 인스타 피드는 하루만 지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인스타 계속 밈 계속 바뀌는 거 보시죠. 근데 유튜브 영상은 검색 기반으로 계속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올린 영상도 지금도 매일 조회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휴가 간 동안에도 영상이 계속해서 영업사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두면 그게 몇 년이고 계속해서 나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자산이죠, 바로. 그리고 3번째는 확장성이 다른 플랫폼들을 압도합니다. 유튜브로 구독자가 쌓이면은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강의를 팔 수도 있고 뭐 전자책을 팔 수도 있고 나의 컨설팅을 팔 수도 있고 서비스를 팔 수도 있고 물건도 팔 수 있습니다. 협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한 채널이 되게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어 선생님이 유튜브를 해서 잘 성장하면은 강의 런칭도 할 수 있고요. 물류회사 다니는 분들이 뭐 물류 지식 갖고 유튜브를 하다가 구독자가 생기면 뭐 스마트 스토어 컨설팅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주식 잘하는 분이 유튜브 하다가 커뮤니티 만들면 바로 유료 멤버십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돈이 되는 경로가 유튜브처럼 빠른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잡아주는 플랫폼도 유튜브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모든 확장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쌓인 신뢰가 다른 플랫폼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나를 믿게 한 사람은 내가 뭘 팔아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봐주고 따라와 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뭘 찍어야 되냐? 나는 특별한 게 없는데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 힘주지 마시고 일단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했지만 100개부터 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츠 아닙니다. 롱폼 100개를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해외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미스터비스트도 그 얘기를 했고요. 이건 뭐 충주맨 뭐 모든 유튜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100개를 올리면서 경험과 그런 시스템이 쌓여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10개는 아무도 안 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100개를 올리는 과정에서 카메라 앞에서는 말하는 게 편해지고 이번 주제가 반응이 오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치는 안 올려보면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한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세무신고 한 번도 안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기본적인 세금 상식만 알려줘도 엄청난 정보입니다. 회사에서 5년 일한 사람한테는 당연한 업무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 업무 노하우가 신입한테는 아마 황금 같은 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걸 누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영상이 오히려 터지는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누군가한테는 전문 지식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겠죠? 여러분 당연히 10년 전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5년 후에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고 5년 뒤에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쌓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유튜브는 선착순 게임이 아닙니다. 빠니보틀이 여행 유튜브 먼저 했다고 해서 다른 여행 유튜버가 망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 나만의 캐릭터로 나만의 구독자를 만드는 겁니다. 같은 분야의 유튜버가 100명이 있어도 그 100명이 전부 다 다른 목적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시청자가 붙는 겁니다. 그건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직장인분들은 겸직 걱정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해서 소득신고 금액이 올라가기 전에는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작도 안 하고 겸직 조항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제 김칫국 마신다고.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격증도 대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자체를 흔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AI가 못하는 게 있다 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체가 되는 것, 그 퍼스널 브랜딩이 지금부터 쌓아놔야 여러분 AI가 절대 대체를 못합니다. 그게 어떤 주식보다 어떤 자격증보다 어떤 직함보다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 자산이 될 겁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죠. 어느 곳에 가장 투자를 할 거냐 물어봤을 때 자기 자신한테 투자할 거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투자는 세금도 내지 않고 아무도 말리지 않고 가장 큰 아웃풋을 가져다 준다. 그 자산 만드는 방법 중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유튜브라는 거죠. 이 채널에서는 사업가 전문직이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실제 매출까지 연결하는 방법들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AI로 효율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툴을 직접 공유도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 하나를 다양한 플랫폼에 올리는 툴을 클로드 코드로 만들어서 공유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300분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 하나하나 채널 보면서 20분을 선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정해서 제가 당연히 안정화되고 너무 저희 회사에 큰 손해가 안 된다면은 계속해서 무료로 풀어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계속 그런 툴들도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소식 공유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 계속해서 필요하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